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일 최백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 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고 방송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공식 발표죠.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 내부 TF에서 꼼꼼하게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이제 근거는 뭐냐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김기중 박문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이걸 이제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건 곧 그 잘못 그 해임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방통위의 위법적, 불법적인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 것인가? 이건 뭐 물론 법률적인 얘기지만 얼마나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지금 옮겨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원래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추진하겠다 또는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발의. 국정감사는 언제 끝났죠? 10월 27일에 끝났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 중일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하겠다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갔을 때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찬성 설명을 했었죠. 그때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게 이제 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러면 9월 말입니다. 그거는. 그럼 그로부터 따지면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작스럽게 무슨 한동훈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건 아니죠. 9월 말에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곧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갔으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그러면 검토는 이미 다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넘어갔냐.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는 말로는 지금 뭐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뭐 더 이상 검토할 것도 없고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 부분은. 그리고 뭐 다른 검사 탄핵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물 건너가고 그냥 흔드는 카드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의 추억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탄핵을 추진했다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불법 행위가 없거든요. 탄핵이라는 거는 심각한 그러니까 업무를 계속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지휘 책임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을 계속하면 안 될 중대한 위법 행위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 심의하고 그래서 기각을 했는데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이 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돼. 왜냐면 9명 중에 2명인가 빼면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니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추천한 사람은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사람과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려 7명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뭐 친문재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전원 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위법 행위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건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죠.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는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법률상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이 의무를 국회에서 이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피의사실 공표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의사실을 거기서 얘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장관 탄핵소추안은 검토한 결과 이거 별로 얘기가 안 된다. 물론 뭐 얘기 안 된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해서 그냥 쇼윙 카드,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그냥 흔드는 카드 정도로만 지금 써먹기로 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포기했다고는 얘기 못하고 다시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뭐 탄핵 카드를 가지고서 다시 지금 뭐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글쎄요. 근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내가 불법 행위를 한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글쎄요. 박문진 이사장 해임이나 뭐 이런 문제는 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해임 조치를 한 거고요. 그 집행정지는 그건 뭐 법원의 결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법원이 만약에 그게 위법이 아니고 그 집행정지 그거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 뭐 본안 재판에 가서 그게 무효다. 그러면 뭐 무효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에서 그 부분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러면 원래의 행위가 불법이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탄핵 사유는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부당하다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이 불법 행위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해야 됩니다. 민주당이야 뭐 중대하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게 과연 헌법재판소 가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물음표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안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뭐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임할 때는 법률 검토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법률 검토를 한 상태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게 행정법원에 가서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위법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뭐 이런 탄핵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발의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어떤 정치적 카드로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포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참고로 윤하명 헌법재판소장은 이제 오늘이 3일이니까 다음 주군요. 다음 주 10일, 10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후임 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금 후보자로 내정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지금 뭐 날짜를 아직 못 잡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또 헌재 소장도 공석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잡고 나면 저는 이제 예측하기는 뭐 그 헌재 소장 자리는 공석으로 놔두지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든 그건 부결시키지 않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장 공석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건 뭐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지명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이 거론된다고 하니까 아마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 중심으로 기타 뭐 플러스 알파 정도를 지금 인사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건 사실은 헌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어떤 카드를 뽑느냐. 왜냐하면 그건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결시킬 것을 지금 다 확정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일반 국민들 눈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대법원장 취임을 못하게 하는지 이거를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의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 한번 누구를 지명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